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협의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 법안 심사가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사천시장, 경남도민들도 국회 안팎에서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이틀째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대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중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특별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길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이 이를 곧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과방위원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2시간 50분 만에 통과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여야가 우주항공기관 설립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빠른 법안 통과도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국회 과방위에 출석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임시청사 후보지와 배후 도시 등 우주항공청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거주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 정주 여건이라든지 교육 여건, 문화 여건 이런 부분들을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박동식 사천시장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바라는 지역의 열망을 전달했습니다. 대승적인 판단을 바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조속히 의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 국회 밖에서는 사천시를 중심으로 경남 정치권과 경제계 등이 우주항공청의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주항공청은 300명 이내, 내년 예산 7,200억 원으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조직 방향까지 공개했습니다. 다양한 업무와 사업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순조롭게 이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가동되고 과기부가 구체적인 조직을 발표하며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와 연내 개청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한 의령군 의원이 배우자의 업무용 법인 차량을 의정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얼마 전 K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욱 군 의원에게 법인차를 제공한 배우자의 회사는 의령군에서 370여 건, 35억 원대 수의 계약을 집중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년 전 착공한 의령군 부림 일반산단 공사 현장. 의령군은 지난해 4월 2,100만 원대 공사장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업체. 김봉남 의령군 의원 배우자 A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연속 처리가 되는 데가 이제 총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공고하는 추세죠.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지. 이곳에 2천만 원대 지작물 철거 폐기물 처리 용역도 해당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최근 8년 동안 이 회사가 수의 계약으로 따낸 의령군 관급공사와 용역은 370여 건, 금액은 35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50%를 넘으면 해당 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삼선 군의원인 김봉남 의원 배우자 A씨가 가진 이 회사 지분율은 49%, 지분 1% 차이로 제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지방의원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 26건의 수의계약을 따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뒤 수주한 금액만 3억 원이 넘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계약법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지분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지 말라는 거거든요. 위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의령군은 몰랐을까? 계약 담당 부서는 수의계약을 맺을 때마다 업체 대표와 지분관계 등 이해충돌 위반 여부를 묻는 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확인서에 배우자 지분이 30%를 넘지 않는다고 서명했습니다. 업체 확인서만 믿고 검증 자체가 허술했던 셈입니다. 취재진은 김 의원과 배우자 A씨, 회사 대표 등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었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막말한 김민아 창원시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거장을 만나다 이달에 만날 거장은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작곡가 윤희상 선생입니다. 정작 조국은 외면했지만 세계 음악계는 그를 왜 천재라고 불렀는지 윤희상 선생의 음악 세계를 진정은 기자가 집중 조명합니다. 서양 오케스트라에서 조선의 종묘 제례악이 녹아납니다. 1966년 꿈의 무대로 꼽히던 독일 도나우에 싱겐 음악제에서 초연한 예악으로 윤희상 선생은 유럽 무대에서 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악이 발표됐을 때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윤희상의 예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한복에 댕기머리를 하고 눈먼 아버지를 안고 있는 백인 여배우. 1972년 독일 미넨 올림픽 개막작으로 전 세계에 연주된 오페라 심청입니다. 독일 미넨 올림픽을 축하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작곡가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때 윤희상 선생님이 선정되었고 1917년 통영에서 태어난 선생이 받은 정규 음악 교육은 18살 일본에서의 2년이 전부입니다. 통영여고 음악교사 등을 지내며 학교 교가 등을 작곡하다 서울시 문화상에서 받은 상금으로 40이 다 되어 유럽으로 떠난 유학. 1995년 타계할 때까지 117편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음악계는 윤희상 선생을 동아시아 음악을 서양악기로 녹여낸 20세기 최고의 거장으로 꼽습니다. Which came virtually from Asia, but the technique, of course, is Western. 1967년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2년 옥살이 뒤 추방된 선생은 1995년 베를린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되어서야 고향 통영에서 그를 기리기 위한 국제음악제가 시작되고 음악당과 기념관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선생은 독일에 묻힌 지 23년 만에 그토록 그리던 통영으로 돌아와 천재 작곡가를 길러낸 고향 파도 소리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윤희상입니다.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파도 소리는 나한테 음악으로 들렸고 바람도 내한테 음악을 들렸습니다. 도영. KBS 뉴스 진정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으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밀양의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서 34도 안팎의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늘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로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는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5도, 창녕이 2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3도, 창녕이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4도, 합천이 2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33도, 거창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어제 함안과 창녕의 경계에 있는 낙동강 7서 지점과 김해신 물금 매리 지점의 조류 경보를 해제했습니다. 낙동강 7서 지점은 지난달 8일 관심 단계 발령 이후 49일 만에 조류 경보가 해제됐습니다. 낙동강 환경청은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 녹조 수치가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까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된다며 온열 질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경남의 온열 질환자는 48명, 추정 사망자는 1명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온열 질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논밭 등에서 발생했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보병 전투차 레드백이 호주의 장갑차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기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2조 원대 규모로 최종 계약이 체결되면 2027년부터 호주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레드백 129대가 납품됩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어제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적용 대상 사건 300여 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20건으로 6.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해경찰서는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유도한 뒤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9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창원시 합성동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유인한 남성을 폭행하고 4명으로부터 116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